때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작전을 수행하던 미군들이 독일군의 기관총을 피하며 참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엄호 사격을 해보지만 독일군 기관총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결국 전우가 눈앞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참호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습니다. 독가스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실명했고 머리를 잠깐만 내밀어도 총알이 빗발쳐 죽을 위기에 놓였으며 포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길 바라야 하죠. 참호전은 소중한 병사들의 목숨을 말 그대로 갈아넣습니다. 지휘관의 휘슬이 울리면 단 10m 전진하기 위해서 기관총을 앞에 두고 돌격합니다. 병사들은 총알이 자신을 비껴가길 바라며 전진하죠.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했지만 후퇴란 없습니다. 사령실에선 후퇴란 없는 단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오늘도 죽어갑니다. 사단장 알렉산더 장군은 병사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죠. 이번에도 무모한 작전을 지시했고 휘틀리시 소령이 반대의 입장을 냈지만 결국 작전을 강행합니다. 병사들과 현장에서 함께 구르는 휘틀리시 소령은 작전을 우려하죠. 휘틀리시 소령은 병사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휘관입니다. 늘 병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순 없었고 장군의 지시대로 아르곤 숲으로 향합니다. 독일군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미군은 조금씩 전진했고 마침내 기관총을 잡아냅니다. 그렇게 미군은 독일군을 몰아냅니다. 이 소식은 독일군 사령실에도 알려집니다. 독일군 장군은 빼앗긴 곳을 다시 되찾으라고 명하죠. Die Amerikaner werden sich nicht freiwillig aus der Argonne zurückziehen. Wir müssen sie da rausjagen. 하지만 미군의 작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말한 샤르본빌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선 조금 더 전진해야 하죠. 휘틀리시는 통신을 통해 불가능하다 말했지만 알렉산더 장군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장군이 거짓말까지 하며 휘틀리시의 부대를 희생시킨 건 다른 부대들의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휘틀리시의 부대는 고립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독일군이 앞뒤로 미군을 포위하고 있었고 앞서가고 있다는 프랑스군은 작전이 무리하다 판단해 이미 후퇴했으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휘틀리시 소령의 부대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알렉산더 장군은 후퇴를 지시하지만 이미 통신선이 끊긴 지 오래였죠. 한편 휘틀리시 소령의 부대는 끝내 샤르본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통해서 사령실로 전가를 날리죠. 비둘기가 도착하며 사령실은 휘틀리시 소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양쪽 모두 모른다는 것이죠. 즉 물과 음식이 모두 떨어졌지만 사령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까운 거리에선 독일군이 참호를 파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독일군 장교는 공격을 알리는 휘슬을 울렸고 그렇게 미군과 독일군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독일군은 무섭게 몰아붙였고 많은 미군이 전사합니다. 결국 전선을 내주고 후퇴하는데 이때 후방에 있던 아군이 도착하며 전세가 역전되고 다행히 독일군을 다시 그들의 참으로 몰아냅니다. 아군 역시 후퇴를 하던 중 히틀리시 소령의 부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독일군의 공세를 막긴 했지만 고립됐다는 사실은 여전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 때문에 물도 들어가지 못했죠. 한편 정찰병들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고 돌아옵니다. 독일군 쪽에선 이해를 할 수 없었죠. 프랑스군을 비롯한 다른 부대는 이미 후퇴했는데 히틀리시 소령의 부대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단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히틀리시 소령은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하기로 합니다. 한편 병사들은 독일군 저격수를 잡기로 합니다. 한 명이 미끼로 들어가고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한 뒤 그를 잡아내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 했는데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군이 독일군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르곤 숲을 향해 포를 쏘죠. 처음엔 독일군 쪽을 향해 떨어지며 미군들이 환호했지만 조금씩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포탄이 미군 쪽으로 떨어지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히틀리시 소령은 빠르게 전가를 보냅니다. 독일군은 비둘기를 잡으려 했지만 다행히 부상을 입고도 비둘기는 사령실에 도착합니다. Our own artillery is dropping a barrage directly on us. Cease fire! Cease fire and get me the artillery! 아군을 향해 쐈다는 사실에 병사들은 죄책감을 느끼죠. 한편 독일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공격합니다. 양측 모두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죠.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결국 미군은 이번 전투에서도 승리하죠. 독일 측에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Sie hatten kein Wasser, kein Essen. Einer von ihnen hatte gerade noch 3 Patronen, ein anderer gar keine. Eigentlich müsste dieser Kampf vorbei sein. 그들은 전투 중 포로로 잡아온 리중이를 설득하려 하죠. You're surrounded. You have no chance for relief. 하지만 리중이는 미군이 항복할 리는 없다고 합니다. What you're up against, Major, is a bunch of Mick, Polak, Dago, and Jew-boy gangsters from New York City. They'll never surrender. 한편 미군은 비행기를 띄워서 히틀리시 소령의 부대의 위치를 파악하려 합니다. 숲속을 헤매던 조종사는 위치를 파악했지만 독일군이 비행기를 향해 사격하죠. 조종사는 끝까지 정신을 붙잡으며 아군 본부에 착륙합니다. He's got something. We got their position. 한편 독일군 장교 프린츠는 또 다른 미군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I want you to take
A message. 더 이상의 생명을 잃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죠. I envy you, Commander, having men like you. 미군 포로는 휘틀리 씨에게 무사히 돌아가게 되고 So long, buddy. Auf Wiedersehen, Kamerad. 휘틀리 씨는 프린츠의 편지를 읽지만 The suffering of your wounded can be heard in the German lines. We are appealing to your human sentiments to surrender. 휘틀리 씨는 항복을 거절합니다. Not acceptable. 이곳에 고립된 지도 4일이 지났습니다. We lost over 60 men to our own fire today. We have less than 200 able troops left. 하지만 병사들은 휘틀리 씨 소령에 대한 믿음으로 버티죠. I've never served with a finer officer than you. Do you know your men would do anything? Go anywhere for you. 아르곤 숲에 고립된 지 5일째. 이젠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최후의 공격을 해오죠. 양쪽 모두 정말 처절하게 싸웁니다. 더 처절했던 건 미군이었고 결국 미군은 최후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New York gangster. 뒤이어 포위를 뚫고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사단장도 함께였죠. There's going to be promotions and commendations for everyone. 병사들은 그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죠. These are acceptable losses. Not to me, sir. You said our flanks were supported. You said supply would catch up with us, which it did not. Is that acceptable to you? Yes, that's acceptable to me. You'll never know what they've been through. 사단장은 이곳을 지킨 휘틀리 씨 소령과 병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밝히는 신호탄. 뒤이어 수많은 빛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옵니다. 포탄은 마치 집채만한 검은 파도처럼 참호를 집어삼킵니다. 끝없는 포교 끝에 해가 뜨고 나서야 굉음은 멈췄지만 뒤이어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됩니다. 덴마크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잔혹했던 슐레스비히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꽃다운 목숨을 잃고 사랑했던 이들과 이별해야 했던 이 전쟁은 모두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벌어졌습니다. 프로이센 왕국과 덴마크는 슐레스비히 공국을 두고 대립했고 1차 슐레스비히 전쟁은 덴마크의 승리, 그리고 1864년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제국과 손을 잡고 2차 슐레스비히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의 비극은 라우스트와 피터 형제에게도 뻗칩니다. 1차 슐레스비히 전쟁이 벌어질 땐 꼬마였던 형제는 12년이 지나 잉해라는 여성을 함께 사랑하는 청년이 됐고 그렇게 2차 슐레스비히 전쟁이 터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형제는 앞으로 자신들에게 벌어질 일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 왕국 쪽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징집됩니다. Wieso sollten einige über Millionen bestimmen? 그렇게 첫 번째 전투는 덴마크에서 포를 연달아 쏟아부으며 프로이센의 완패로 끝납니다. 덴마크군을 동지라 여겼던 프로이센 병사는 Um in Kriegsuniform unsere dänischen Kameraden zu töten. 이번 전투로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죠. 전쟁을 처음으로 마주한 형제 역시 충격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 봤던 군인들은 영웅과도 같았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처럼 되고 싶었으며 들뜬 마음으로 함께 입대했지만 이곳에선 말 그대로 사람이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던 형제에게 일이 터집니다.
형제는 잉해를 동시에 사랑했고 잉해 역시 두 사람 모두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실은 거짓말이었고 라우스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잉해가 라우스트에게 보낸 편지는 피터에게 잘못 전달됐고 Hvad gør vi med Peter? Vi må fortælle ham det, som det er. 진실을 알게 된 피터는 라우스트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렇게 형제는 한순간에 원수지간이 되죠. 한편 덴마크는 첫 번째 전투 이후 패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만 작전을 펼치죠. 휴전을 제안하는 척하면서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덴마크군은 무거운 대포를 끌고 최대한 빠르게 퇴각하죠. 그리고 후방에 남은 대포를 파괴하는 특임조가 있었는데 더 이상 형이 보기 싫었던 피터는 특임조에 지원하죠. 하지만 특임조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속았다는 걸 알게 된 프로이센 군에게 가장 먼저 공격받게 될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특임조는 곧장 프로이센 군에게 추격당했고 매복해 있다가 먼저 공격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당시 덴마크군이 썼던 총은 재장전까지 꽤 오래 걸렸고 재장전을 하기도 전에 프로이센 군이 다가왔던 것이죠. 정말 다행히 숨어있던 소유가 일격을 가했고 그렇게 특임조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한편 퇴각하던 덴마크군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라우스트가 대포를 놓치며 대포가 강에 빠지게 됐고 이를 건져내려다가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라우스트는 곧장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죠. 한편 라우스트의 아이를 가진 잉해는 라우스트를 만나기 위해서 전장을 찾습니다. Vi er bare nødt til at tale med Laust. Føde hans barn. 잉해가 말을 걸었던 장교 디드리이는 형제와 같이 살았던 마을 남작의 아들이었고 형제와 마찬가지로 잉해를 좋아했던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서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을 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라우스트에게 저주를 퍼붓죠. 피터 역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이 위독한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죠. 형을 잊기 위해서 위험한 임무를 도맡아가며 수행했지만 결국 피보다 진한 것은 없습니다. 한편 잉해는 형제의 뒤를 잇기 위해서 야전병원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날 밤 작전 성공을 자축하던 특임조 중 한 명이 부상을 입게 되고 피터와 잉해는 간발의 차로 제외하지 못합니다. 인연이 엇갈리고 엇갈리는 전쟁의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그날 밤 라우스트는 기적적으로 참호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루 더 늦게 나오는 편이 나을 뻔했습니다. Das wird ununterbrochen fortgesetzt. 프로이센은 새벽 4시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참호 속 덴마크군이 전멸할 때까지 공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라우스트가 있는 덴마크 참호에 포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아침이 될 때까지 버텼고 피터가 속한 후발대가 소식을 듣고 지원을 오죠. 포격이 끝나자 프로이센 보병대가 돌격해왔고 그렇게 양측 간의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고 참호 속 전우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하자 병사들은 명령을 어긴 채 참으로 돌진합니다. 그렇게 양측 보병대는 뒤엉켜 싸우게 됩니다. 혼란한 전투가 벌어지던 틈에도 피터는 형 라우스트를 발견했지만 형제는 살아서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슐레스비 공국과 홀슈타인 공국의 영유권을 두고 펼쳐진 전쟁. 1차 전쟁과 달리 2차 전쟁은 프로이센의 완승으로 끝났고 덴마크는 이 전쟁으로 국토와 인구의 40%를 잃어버리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행히 피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죽은 가족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피터는 곧장 남작의 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피터는 형의 아들 앞에 마주 앉습니다. Hvem er du? Jeg er din far.